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사이버 먼데이 온라인 쇼핑은 이미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스페이스X CEO 일론 머스크가 인간이 기계와 합쳐져야만 살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미 인공지능이 생물학적 지능을 능가해 머지않으면 인간이 원숭이 같은 신세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중국 학자가 미국 학자와 함께 유전자를 변형한 쌍둥이 출산에 성공했다고 밝혀 세계 의학계가 뒤숭숭합니다. 이 케이스의 유전자 변형을 발명한 학자는 이 도구를 임시로 사용 중지해야 한다는 성명을 오늘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미에서 미국으로 오는 난민 신청자들이 멕시코에 머물도록 멕시코와 합의가 끝났다고 여러 번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멕시코는 부정합니다. 그 사이 멕시코와 미국 국경에서 소수의 난민 신청 예정자들이 돌을 던지자 국경 수비대가 체류가스를 터뜨렸고 몇 시간 국경이 폐쇄됐습니다. 난민 신청자가 돌을 던진 것도 대응책으로 체류가스를 쏜 것도 처음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번 대응에 대한 찬반의 차이는 과거와 달리 격렬합니다. 트럼프의 적들이라는 책이 내일 출간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끌어내리려는 조직이 강하다는 게 주제인 이번 책은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쓴 책이고 대통령이 인터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그동안 강하게 방어해오던 전 하버드 법대 교수가 특별검사 수사 결과 발표가 트럼프 대통령직을 황폐하게 만들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동시에 대통령이 형사법 위반으로 기소되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제너럴 모터스가 미국과 캐나다의 여러 공장들을 내년에 폐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존 폴 스티븐스 전 연방대법관이 연방대법원의 결정적 실수 판결 3가지를 지적했습니다. 마지막 황제와 파리에서의 마지막 탱고의 감독 베르나르도 베르톨루치가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오늘의 미국 순서를 조금 바꿔보려고 합니다. 미래로 과연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일어나야지 되는가? 일어나야 되는 건 아니지만 할 수 없이 협력을 하고 협조를 하고 진화 단계라고 봐야지 되는가? 아니면 윤리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들어서 중단을 해야지 되는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먼저 전하겠는데요. 그 앞서 30초만 말씀드리죠. 사이버 먼데이잖아요. 사이버라는 자체도 제가 뒤에 말씀드릴 그런 내용과 연관이 있는 사이버 먼데이, 사이버 쇼핑 이라는 것이 좀 본격적으로 많이 들리기 시작한 게 그다지 오래된 일은 아니잖아요. 예상했던 대로 미국 온라인 판매 기록했고 사이버 먼데이 이제 78억 달러 정도 사람들이 쓴다고 하니까 이 정도면은 웬만한은 아니고 좀 작은 국가의 1년 GDP와 맞먹는 액수입니다. 지난해보다 온라인으로 쇼핑하는 사이버 먼데이 쇼핑 18%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블랙 프라이데이 판매는 이미 24%가 늘어났습니다. 그래도 사이버 먼데이만 못한대요. 62억 달러였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가 뒤에 말씀드릴 것도 역시 중국과 연관이 되는데 중국에 이것도 뒤지는 겁니다. 알리바바 같은 경우는 지난달에 하루 프로모션을 했는데 그때 308억 달러 판매 수익을 올렸거든요. 78억 달러는 나눠보면은 몇 분의 1입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그 숫자로는 중국을 따라가기가 조금 힘들고 물론 여러 가지 또 다시 계산을 해야지 되는 부분이 있지만 인구가 차이가 나잖아요. 중국과 미국의 인구. 그래서 이제 아마존이라든가 이 회사 얘기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Bed Bath and Beyond. 이곳은 사이버 먼데이 디스카운트를 일요일에 이미 시작을 했고 메이시스 같은 경우는 사이버 우익이라고 해서 수요일까지도 그 같은 세일을 적용을 합니다. 이런 뉴스가 너무 평이하다고 하면은 오늘 아침에 이제 제가 눈여겨봤던 2가지인데요.
이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스페이스X에 요즘은 더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그 CEO 일론 머스크가 엑시오스와 인터뷰를 했는데 본인은 뭐 앞으로 나는 그 우주에서 숨질 것이다. 그 레드 플래닛 하니까 뭐 화성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2028년이면은 화성에 갈 수 있다. 그 보통 사람들이요. 그래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아예 화성으로 그 이사를 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는 이제 그 엑시오스의 그 두 사람이 인터뷰를 했거든요. 가서 그 아마 스페이스X의 헤드쿼터라든가 테슬라의 어느 사무실인 것 같은데 부자들의 탈출 아니냐, 부자들만 갈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하니까 그게 그렇지가 않다. 환경이 아주 혹독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 지구상에서 사는 것보다 죽기 쉽다. 돌아올 수 있을지나 모르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그 개발을 우선 그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면에서 상당히 그 주목이 되고요. 70%. We've recently made a number of breakthroughs that I'm just really fired up about. And when does that happen? In our lifetimes? Yeah.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는 거죠. 우리 그 살아생전에 일론 머스크도 이제 47살이나 됐으니까요. 그렇다고 Talk about 말합니다. moving there. So it's like if you can get the price per ticket maybe around $200,000. This could be an escape hatch for rich people. No, your probability of dying on Mars is much higher than Earth. Really, the average going to Mars would be like Shackleton's average going to the Antarctic. It's going to be hard. There's a good chance of death. 네, 그런데 이런 것보다 이제 제가 더 놀란 것은 인간이 머신과 멀지를 해야지 된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건전한 방향으로의 멀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무슨 뭐 그 우리에 갇혀 있는 아니면 저쪽 일부 정글에 있는 뭐 원숭이 종류로밖에 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게 일론 머스크의 얘기였습니다. Basically an effort for man to merge with machine in Yes. a healthy way. Yes. To beat machines, you basically have to merge with machines. Most likely, yes. Essentially, how do we ensure that the future constitutes the sum of the will of humanity? And so if we have billions of people with a high bandwidth link to the AI extension of themselves, 네, It 지금 would actually 일론 make 머스크가 everyone- AI, 인공지능을 얘기를 하고 있죠. 인공지능의 위협과 싸우기 위해서 이제 그 기계와 인간이 멀지를 해야지 된다는 건데 그 인공지능이 디지털 지능이잖아요. 이미 이 디지털 지능은 너무너무 급속도로 발전을 해서 생물학적인 그 지능을 크게 앞설 것이 분명하고 사람이 뒤처지는데 이런 것을 주목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인공지능과 인간을 비교를 할 때 인간이 그냥 운동장에서 하하하고 노는 어린아이들과 같다 하면서 본인은 아직까지는 그 인간 편이라는 얘기도 했고요. 인간이 정말 원숭이처럼 지구의 그 작은 부분이 될 수도 있다. 대응하지 않으면이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그 호모사피엔스요. 그 인류가 다른 어떤 종보다도 스마트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누르고 그 점령을 하고 뭐 마운틴 고릴라, 우랑우탄, 침팬지 다 원숭이 종류가 이제는 정글의 작은 부분에만 속하는데 우리도 인공지능에 밀려서 그럴 수 있다라는 게 그 일론 머스크의 얘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뭐 뉴라링크라는 그 회사를 만들어서 이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85명의 슈퍼 지능이 높은 이 사람들이 앞서 본인이 얘기한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연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이제 사람들이 쓰고 있는데 전화라든가 컴퓨터, 시계에 활용을 하고 있는데 어떤 그 전극봉 같은 것을 사람의 머리에 심는다는 거예요. 작은 와이어들이 무지무지 많이 그 들어갈 수 있다는 건데 이런 일들이 앞으로 10년 안에 일어날 수 있고 물론 그때의 뭐 척추 이상이라든가 이런 일들이 그 나쁜 그 일이 일어날 수 있지만 백업 장치가 다 있다고 하고 본인이 지금 개발하고 있는 이런 것들은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기억을 잃어가는데 슬픈 일이지만 엄마가 자녀를 못 알아보고 남편이 아내를 못 알아보고 이런 문제도 이 같은 그 칩 같은 것을 뇌에 심어서 다 뭐 풀어낼 수 있다. 문제도 풀어낼 수 있다. 워싱턴은 인공지능 컨트롤에 지고 있다.
규제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이미 뭐 우리는 뭐 시뮬레이션에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은 사업가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창조적인 성향이기 때문에 보통 사람과는 다르고 사업가라서 스페이스 X라든가 이런 또 다른 그 회사도 만들어서 운영을 하니까 그 진정성 같은 것을 뭐 완전히 100% 받아들이기도 힘들지만 원래 세상이라는 것이 앞서가는 사람들이 밀어붙이면 또 그 방향으로 가기도 가잖아요. 대체로 인간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드니까 뇌에 어떤 칩과 와이어를 많이 심어서 인공지능을 능가하고 인공지능과 함께 일을 해야지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예전에 틀리하다가 지금 그 치아에 임플란트 하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돼서 이런 것을 보면은 이렇게 인간이 주도를 해나가면 그쪽으로 갈 수도 있겠구나. 일론 머스크가 10년 안에라고 얘기를 하면 뭐 화성에 가는 거 이런 것도 준비 뭐 보통 사람이 할 일 없겠지만 그런 세상에 살겠구나. 우리가 이제 새로운 천년을 맞는다고 할 때 얼마나 많은 그 호기심과 뭐 약간 그 불안하기도 하고요. 어수선하기도 하고 그런 것을 경험을 했는데 오늘의 미국을 들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살아생전에 불과 20년 안에 그러한 어떤 것들 나도 뇌에 뭐를 심어야지 되는가? 예를 들어서 성형수술하는 것을 아직도 거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아주 자연스럽게 뭐 연례 행사처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것인가? 뭐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러다가 중국인이요. 이 굉장히 그 논란이 있는 그 출생인데 유전자를 수정 내지는 변형 그 영어 단어로는 에딧이라고 그 표현을 했는데요. 편집, 수정, 그저 배열을 조금 다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뭐를 빼고 넣은 것은 아니고 이번 케이스는요. 그렇게 해서 세계 최초의 쌍둥이 소녀를 11월 초에 탄생시켰다는 겁니다. 히 지앙쿠이라는 박사인데 아주 젊어요. 음성도 젊고 생긴 모습도 젊고 이 사람이 이게 이제 그 확인이 되면은 굉장히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뭐 저는 과학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유전자를 그 편집하는 그 툴인데 CRISPR 어떻게 읽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CRISPR Cas9이라는 여기서 CCR5라는 유전자를 태아에서 제거한다는 겁니다. 성인의 무슨 병을 고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모디피케이션 하는 게 아니라 태아에서 완전히 이 유전자를 제거를 하는데 이유는 HIV와 에이즈 바이러스의 면역성을 키우기 위해서라는 거거든요. 그동안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굉장히 너무 윤리적으로 빠르다, 안 된다, 득보다 실이 많다, 뭐 그런 얘기, 치명적인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유전자의 배열 바꾸기를 성인에게는 어느 정도 하고 있지만 이렇게 난자, 정자, 태아의 유전자를 에딧하는 것이 맞는가? 이것은 유전을 바꾼다는 거잖아요. 인간의 그 원래의 본체를 바꾼다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국이기 때문에 지금 중국 과학자가 했잖아요. 이 사람이 혼자 한 것도 아니에요. 미국 과학자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미국에서는 실험실에서 연구하는 것까지는 허용을 하는데 이렇게 아이를 출생시키는 것은 못하는데 중국에서 지금 이 젊은 박사는 7커플을 그 임상 실험을 해서 한 커플에게서 쌍둥이를 태어나게 한 겁니다. 물론 중국도 인간 복제는 법으로 금지하지만 그러나 유전자 변형 금지법은 없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가능한 거고 미국 과학자들의 도움을 받아서요. 그래서 그런데 그 전문가들이 얘기하기를 이 시도한 유전자 변형 목적이 과연 그 HIV, 에이즈만을 막기 위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특히 이제 아버지의 경우는 다른 그 쉬운 방법이 있대요. 그런데 이 목적은 기본적으로는 커플이 그 HIV에 그 감염됐다던가 될 그런 양성 반응이라던가 엄마 아빠 중에서 누구라도 다 이럴 경우도 아이를 갖는 그 기회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아무래도 규제 같은 것이 좀 덜한 중국이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 치고 나갈 수 있는 것이고 인공지능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여러 그 과학자들이 많이 그 반대를 하고 있고 이번에 그
같이 그 도움을 받은 미국의 그 과학자가 라이스 유니버시티에 있는 물리학자라고 하거든요. 바이오 엔지니어링도 뭐 전공하고 있는 지금 학생들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마이클 딤이라는 교수인데 두 사람 다 물리학 전문가인 것은 사실이지만 이런 분야의 임상 실험은 이번이 그 처음이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좀 더 임상 실험을 하기 위해서 태어난 쌍둥이 가운데 한 명에게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CCR5 유전자를 완전히 없애고 다른 한 명에게는 딱 그 한 개만 남겨뒀는데 과연 이렇게 태어난 소녀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무도 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분야의 전문가인 닥터 커란 그 무소노루라는 박사가 얘기하기를 너무 그 이르고 밸런스인데 문제는 윤리적인 문제잖아요. 유전을 바꾸는 것이니까 베네핏이 더 많은가, 리스크가 더 많은가. 지금으로서는 리스크가 더 많다 하는 게 이 전문가의 지적입니다. 이 전문가의 cases where the potential risks are substantially higher than the benefits, which I think is the case here. 그러나 이제 이렇게 해서 아이를 탄생시킨 중국의 그 희장쿠이 박사는 내가 아니라도 누군가가 시간 문제다 할 거다. The world has moved on to the stage for embryo genome editing. There will be someone somewhere who is doing this. If it's not me, if someone else. 그러자 이런 그 도구를 발명을 한 역시 그 중국계군요. 펑지앙이라는 그 공동 발견자입니다. 오늘 아침에 성명을 냈어요. 내가 이 그 CRISPR 이 도구를 발명을 했지만 임시로 사용하는 것을 중단하는 것이 윤리적으로 맞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도 중국 사람이지만 지금 그 중국이 기술적으로 부족한 것도 있고 돈의 지원이야 뭐 부족하지 않겠지만 여러 가지 다른 문제로 인해서 중국이 아직까지는 단독으로 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박사도 MIT하고 하버드 이사로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 가지 정말 그 새로운 방향으로 인류가 나아갈 것인가? 그리고 그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는데도 역시 중국 과 미국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미국이 어떤 부분 윤리적인 데서 조금 더 보수적인 것 같지만 그 사이에 이제 중국이 촥 차고 들어와서 인공지능, 인간의 그 태아에 관한 유전자 변형, 배열 변형 같은 것을 앞서가는 것 같죠. 그런데 또 결국은 키는 미국이 갖고 있잖아요. 중국 혼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과연 미국이 지는 것도 아니고 지금 중국의 과학자가 얘기한 것처럼 야 언젠가는 이건 디자이닝 베이비하고 또 다르잖아요. 이런 세상에서 살아생전에 여러분과 제가 살게 될 것 같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오늘 그 미국의 탑뉴스는 사실 그 이 내용이거든요. 그 샌디에고 인근의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서 일부 그 중미에서 오는 난민들이 도착을 했고 또 그 이민 관세국 관계자가 트윗한 것 보면은 여러 명이 several 이민자들이 뭔가를 던졌다. 그래서 이민 관세국 관계자들이 맞았다. 해서 이제 그 최루탄을 쏘아서 뭐 어린이들 뭐 다 이제 도망가고 몇 시간 동안 국경 문도 닫기도 하고 다시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토요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을 했어요. 트윗이 먼저인지 워싱턴 포스트 보도가 먼저였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데 워싱턴 포스트가 이런 보도를 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난민 신청자들이 미국에 들어오지 않고 멕시코에 머물면서 난민 신청을 하는 동안 그곳에 있도록 하는 것을 멕시코 당국과 다 완결을 했다. 완결을 했다고는 아니고 미국이 그렇게 할 것이다 하고 보도를 했고 월스트리트저널도 그와 비슷한 내용을 전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먼저 토요일에 트윗에서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했더니 멕시코에서 대통령 당선자도 그렇고 외무장관도 아니라고 부정을 했고 그러자 워싱턴 포스트와 월스트리트저널은 지금 이제 그 조율 과정인데 멕시코 당국은 발표할 단계는 아니다. 이 정도로 얘기를 했는데 멕시코에서도 뭐 멕시코의 그
지방 정부의 관계자도 연방 정부의 난민들이 너무 우리 이 지역에 많아서 뭐 티와나라든가 많아서 다 이 비용을 연방 정부에서 해결을 하십시오 하니까 연방 정부도 그 너네들이 알아서 해라 하고 이런 형편에 아무 조건 없이 뭐 미국에서 받기도 원하지 않고 그럼 기간이 더 오래 걸릴 텐데 그 난민들을 일도 못하고 뭐 먹을 것도 없고 돈도 없고 하는 사람들을 멕시코가 다 아무 조건 없이 책임질 수는 없는 일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워싱턴 포스트와 월스트리트 저널은 아마 지금 조율 과정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고 대통령은 멕시코 당국에서 우리는 그런 일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완전히 무시하고 또다시 그렇다 하고 어제 아침에도 트윗을 한 겁니다. 그 트윗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이 국경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 국경은 뭐 벽이 막 쌓아진 것도 아니고 철조망 조금 감아놓고 일부에 뭔가가 있는데 그 틈으로 사람들이 들어올 수도 있게 돼 있고 그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 거의 모든 사람들은 당연히 평화롭게 시위를 했고 미국이 그러지 말고 난민 신청을 빨리 받아달라 하는 그 시위를 하는 과정에서 일부 이민관세국 말대로 뭐 several 이민자들이 뭐 담을 넘으려고 했고 그때 이제 그 체류가스를 쏘아서 사람들이 도망갔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대통령은 우리는 필요하면 그 국경문도 영원히 닫겠다. 그 전에도 이런 얘기 했어요. 그런 얘기를 하고 의회가 서로 힘을 합쳐서 펀드 더 월 벽을 만드는 펀드를 해야지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더 이상 벽을 세우는데 멕시코가 돈을 내야지 된다. 돈을 낼 것이다 하는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미국 의회를 향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반응이 오늘 아침에도 뭐 그렇게 체류가스를 쏠 수가 있느냐. 그러면 또 다른 쪽에서는 봐라 돌 던지지 않느냐. 몇 명 이 돌 던지지 않느냐를 강조하는 측에서는 몇 명 several 이민자 난민 신청 예정자라는 얘기는 하지 않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체류가스를 그렇게 쏘아서야 되겠느냐. 미국이 난민 신청을 하는 사람에게 이것을 강조하는 매체에서는 이쪽에서 돌을 던졌다. 이런 얘기는 좀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두 가지를 제가 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까지 난민 신청자들이 국경 수비대 이 국경 쪽에서 뭔가 이렇게 서로 그 걸끄러움이 있고 돌을 던진 것이 처음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체류가스를 쏘아서 이런 것을 막은 것도 처음이 아닙니다. 체류가스를 어떻게 쏠 수가 있느냐 하는데 이것도 처음이 아닌 거예요. 다만 그 과거에는 서로 그 믿는 그 관계 안에서 정말로 국경 수비대의 신변이 위협이 된다 하는 그런 상식적인 판단에서 체류가스를 쏘아서 좀 해산시켰다면 이번에 그 행정부는 처음부터 수천 마일 전부터 이 사람들은 침략자다. 대통령 오늘도 그런 트윗합니다. 상당수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아주 악독한 콜드한 크리미널들이다. 범법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한국의 그 촛불 시위처럼 아무런 일이 없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일들이 있을 때는 더 강하게 반응을 하고 대응을 하고 그것만을 부각시킬 수 있다는 이런 점에서 이제 그 다르고 또 군대까지 보냈잖아요. 그런데 국경수비대가 하는 일이지 군대가 하지 않습니다. 군대가 어디 파병될 때는 총이 우선인데 이번 군대는 미국이 지금까지 그 역사가 난민을 다루는데 군대를 동원한 일이 없기 때문에 총을 가지고 갈 수가 없어서 총도 못 갖고 그냥 뒤에서 그냥 보는 거예요. 어슬렁거리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뭐 이 일부의 사람들을 국경수비대가 뭐 다 방어하지 못할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이제 그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나 무소속이나 이런 정치인들은 버니 샌더스 의원만 하더라도 참 이렇게 체류가스까지 쏘는 것이 역사에서 잘못된 사이드에 서 있는 거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민주당 정치인들은 어린이에게 그 체류가스를 쏠 수가 있는가 미국이. 근데 체류가스를 좀 많이 쏘긴 했어요 이번에. 윤리를 생각을 해라. 난민을 범죄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럼 유대계가 독일을 탈출하고 루안다에서 시리아에서 사람들이 탈출하는 게 다 그럼 그 사람들 범법자냐? 아니지 않느냐 이번에도.
오죽하면 조국에서 살 수 없어 걸어서 아이들을 데리고 그렇게 와서 우리 좀 받아주세요 하겠는가. 심사를 해서 받을 사람은 받아라 하는 게 민주당의 얘기고, 그에 비해서 그 행정부인 국토안보부 장관은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무법천지는 용납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고, 그 샌디에고의 그 순찰 대장 그 라드니 스캇이라는 사람도 난민 신청하려면 법을 지켜라 하는 게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 강조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리고는 아마 내일 좀 주목을 받겠죠. 그렇게 과거의 책이, 과거는 아니고 최근에 여러 권 아주 뭐 대단한 폭발력을 가진 책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 책이 얼마나 주목을 받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트럼프의 그 적들, Trump's Enemies라는 책이 코리 그 로던스키 그리고 데이빗 그 보지, 이 두 사람이 전 캠페인 매니저와 부매니저였습니다. 코리가 해고됐잖아요. 뭐 여성에게, 기자에게 막 함부로 하고 밀치고 다치게 하고 해서요. 그 사람이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을 일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내부에 적들이 있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딥스테이트 하잖아요. 국무부에도 어디도. 이래서 이 사람들이 트럼프를 그 쓰러뜨리려고, 밟아버리려고 굉장히 그 노력을 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책에 담겼대요. 저는 읽어보지 못했습니다만은 그 워싱턴 포스트 등등이 이제 입수를 해서, 이런 사람들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좋은 말을 쓰지만 워싱턴 포스트, 뉴욕 타임즈가 워낙에 영향력이 있으니까 책을 미리 줍니다. 우리 홍보 좀 해주세요. 내일 이제 발간이 되지만 기자들이 먼저 읽으세요 하고 책을 줘서 워싱턴 포스트 기자가 읽었는데, 트럼프 대통령과의 인터뷰도 실렸는데요.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군요. 특별검사는 오히려 나를 도왔다. 지나고 보니까 나의 기반이 강화됐다. 내가 대통령에 선출될 그 당시, 그날보다 지금 그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그 사랑이 더 강해졌다. 왜냐면 특별검사가 이 그 마녀 사냥을 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얘기를 했다는 책이 내일 발표되고요. 그보다는 하버드 법대에서 이제 제일 가장 그 법대에서 젊은 나이에 교수가 된 사람이 28살 때 67년도에 그 형법 교수예요. 알란 그 더셔비치. 요즘에 뭐 CNN도 많이 나오고 팍스뉴스에도 많이 그 출연을 하죠. 더군다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굉장히 방어하기 때문에, 특히 그 탄핵해서는 안 된다는 그 방어에 그 앞장서는 전 교수입니다. 2013년도에 은퇴를 했어요. 그래서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어제는 그 ABC의 그 디스윅에 그 출연을 해서 로버트 멀러 특별검사의 보고서가 이제 뭐 곧 나오지 않겠어요? 그게 굉장한 그 폭발력을 갖게 될 것이다. 더군다나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의 대통령직에는 완전히 대통령직을 황폐하게 할 수 있을 그럴 정도다라고 그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얘기를 좀 들어보시죠. Again, he's a guy who is a birther. He's a conspiracy theorist. He's not going to be a witness. But if they have corroborating evidence to support his account. As a defense attorney, I love when they put on people like Corsi and Manafort. Even when it's corroborated, they're so much better off. 네, 이 사람이 이제 자신이 그 디펜스 변호사로서라고 중간에 얘기를 했었던 것은, 정말로 그 하버드 대학교 그만두고 그 전후로 해서 마이크 타이슨이라던가 오제이 심슨도 그 변호했었던 교수예요. 이 드림팀에 함께 그 코크란 변호사와 함께 했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어쨌든 그리고 로버트 멀러 특별검사의 수사에 대해서 굉장히 그 비난을 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멀러의 이 보고서는 황폐하게 할 것이다. 네, 그래서 이제 I think the report is going to be devastating to the president, and I know that the president's team is already working on a response to the report, and so at some point when the report's made public, and that's 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팀도 이미 거기에 대한 그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말하죠. When and under what circumstance to make it public. It will be made public probably with a response. 그러나 이제 이런 것들이 대통령을 정치적으로는 그 황폐하게 할 것이지만 그렇다고 형사 기소되지는 않을 것이다 하는 게 아주 젊었을 때
하버드대 법대 교수가 됐고 나중에는 이제 그런 돈 많은 사람들 변호 많이 했으니까 돈도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이제 두고 보면 알겠지만 로버트 멀러 그 특별검사의 보고서가 아무것도 아니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게 대체적인 그 공통된 의견입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벌써 시간이 꽤 흘렀네요. 그 제너럴 모터스가 한국에서 그런 일이 있었고 결국은 군산 그 폐쇄했잖아요. 몇 개월 전에.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도 한국의 그 공장을 닫을 때도 여러분들께 그런 말씀 드렸던 것 같은데요. 그 제너럴 모터스의 앞으로의 그 방향은 2014년도에 정말 세계의 이 자동차 업계에서는 처음으로 여자 피메일 체어맨이 들어갔잖아요. 그 메리 테레사 바라라는. 그런데 이렇게 그 남자들이 거의 그 주도하고 있는 자동차 업계에 여성이 CEO 체어맨으로 들어가려면은 얼마나 남성이 갖고 있는 것보다 다 갖고 있고 더 강함을 갖고 있는 여성 아니겠어요? 18살 때부터 제너럴 모터스에서 일했고 아버지도 제너럴 모터스에서 일했고 제너럴 모터스에서 만든 학교에 다니면서 일하게 됐고 예를 들어서 이제 로스앤젤레스 다운타운에 그 테크니컬 그 칼리지가 있는데 그 칼리지에서 자동차에 관해서 배우면 다운타운의 딜러라든가 어떤 그 바디샵 같은 곳에서 일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제너럴 모터스에서 일해서 CEO까지 첫 번째 피메일 CEO가 된 메리 테레사 바라. 이 사람이 굉장히 지출을 줄이는데 포커스를 둔 사람입니다. 한국에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뭐 아주 과감하게 뭐가 그 돈이 안 되는 그런 그 모델은 없애고 또 돈이 안 되는 그런 브랜치 같은 데는 다 닫아버리고 하는 것 명수예요. 굉장히 그 잘하는 사람인데 오늘은 이제 드디어 미국과 캐나다의 5군데, 지금 다 뭐 오하이오주, 미시건주는 2군데나 되네요. 디트로이트와 또 한 군데, 메릴랜드, 캐나다의 온태리오, 이런 곳에 그 문을 닫아서 봉급받는 사람의 15%를 줄인다는 얘기입니다. 좋을 때 돈을 절약을 해서 경제가 이제 다음 해부터는 다운턴 된다는 전문가들의 예상이 대부분이잖아요. 심지어는 뭐 내년 말에 경기 불황이 온다는 전문가들도 미국 내외에서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경제의 다운턴을 준비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문 닫는 공장에서는 이제 자동차 안 만들고요. 또 이제 한국 군산 문 닫은 것까지도 오늘 다시 발표를 했고 지난달에 이미 18,000명 화이트 컬러 잡에게도 오퍼를 하는 거죠. 일찍 뭐 회사 그만두면 일단 돈을 이만큼 드리겠습니다 하고. 그래서 앞으로 추가로 개발을 할 포커스를 둘 부분과 아니면 그저 그 시시한 그런 것들은 다 쳐내버리겠다는 겁니다. 가지를. 그래야 똑똑한 가지라도 올바르게 자라난다는 거죠. 전기 자동차, 무인 자동차, 그리고 좀 가스 파워, 이런 세단 같은 것은 줄이고 한다는 것이니까 당연히 뭐 돈을 뭐 절약하고 뭐 새로운 것에 추진을 한다 하니까 제너럴 모터스 주식값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뭐 한 5% 정도 올라갔던데요. 그래서 테크놀로지 그 메리 테레사 바라라는 CEO가 들어오고 나서 포커스를 뒀던 게 이제 전기 자동차부터 시작을 했는데 쉐비 그 볼트 그 EV는 굉장히 그 인기가 있잖아요. 테슬라보다도 같은 가격대에선 테슬라를 누르기도 했는데 그런 정도로 간다는 것이고 일단은 뭐 돈을 줄인다는 건데 60억 달러 정도는 줄일 수 있다. 올 것이 오는 거예요. 앞서 맨 앞에 말씀드렸던 정말로 태아의 유전자를 에디트해서 새로운 인간을 만들어낸다던가 화성에서 나는 죽겠다. 그 일론 머스크 테슬라의 CEO가 한 얘기인데 스페이스X의 그런 시대가 이제 오는 거죠. 제너럴 모터스는 오히려 그에 비하면 훨씬 덜 혁신적이고요. 오늘 트럼프 대통령 이제 오후에는 그 미시시피주로 가서 내일 중요한 선거가 있죠. 신디 하이드 스미스라는 공화당의
그 미시시피 상원 의원이 민주당의 블랙이에요. 이 샌디는 그 화이트이고요. 또 화이트이고 피메일이고 미시시피에서 여성이 그 연방 상원의원, 하원의원 된 것 다 첫 번째 기록을 세웠는데 어떤 것으로 그렇게 됐냐면 미시시피라는 그 흑인들 차별이 아주 심했던 곳에서 흑인 차별, 그 또 흑백 분리 같은 것도 있어야지 된다고 하고 또 무슨 뭐죠? 그 린칭 같은 것, 공개 처형 같은 것도 뭐 있으면 내가 맨 앞줄에 나 초대받으면 가겠어? 그리고 나중에는 너무 이게 확 달아오르니까 농담했던 거야라고 얘기하고 더군다나 상대가 지금 그 블랙이거든요. 그쪽에 그 농림부 장관인데 그래서 이제 그런 저런 일들로 인해서 그리고 아주 장총 들고 사진 찍고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뭔가 그 흑인 차별 같은 것을 많이 강조를 해서 그 자리를 유지해 온 부분도 있는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 사람 그 지원하러 두 군데 그 지원 유세를 가고요. 만약에 미시시피에서 이 민주당이 된다면 참 아이러니이긴 한데요. 그 흑인의 역사가 슬프면 슬픈 곳일수록 백인이 힘을 많이 발휘하거든요. 아닐 것 같은데 그런 아주 아이러니가 있는데 만약에 그 민주당이 당선이 된다면 정말 기적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지금 그 샌디 하이드 스미스 그 연방 공화당 여성 그 백인 상원 의원이 너무 나갔기 때문에 흑백 분리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흑인들이 뼈 아픈 말들을 너무 많이 해주기 때문에 글쎄요 차이가 어느 정도냐 이것을 포커스를 둬야지 될지 정말 이변이 일어날지 굉장히 중요한 선거이고 또 하나는 지금 연방 하원 상원에서 시간이 갈수록 지금 민주당이 그 잘했어요. 처음에는 몰랐는데 영킴 후보도 지금 7,500표 정도 뒤지고 있거든요. 개표를 하면 할수록 그 표 격차가 벌어지고 있거든요. 해서 이 자리를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도 공화당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오늘 그 뉴욕타임즈와 존 폴 스티븐스 전 연방 그 대법관이 인터뷰를 했는데 지금 4월 달이 되면은 99세가 되세요. 그런데 얼마 전에 그 브렉 캐버나우 그 청문회 그 과정에서 처음에는 그를 강하게 지지했는데 청문회 하는 것 보니까 기질이 연방 대법관 기질은 아니다라고 또렷하게 98세이신데도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분이고 제럴드 포드가 임명을 했는데 은퇴할 때쯤 되면은 좀 그 진보 쪽에 그 많이 갔었어요. 35년 연방 대법관을 했는데 본인이 이제 그 나이가 들면서 기억력이 없어지면서 은퇴하신 분이죠. 이분이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 가운데 미국 연방 대법원이 잘못한 3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District of Columbia와 헬러 그 법안에 그 소송에 대한 판결. 이게 수정헌법 2조를 지지해서 총기 소지의 자유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그 디스트릭 오브 컬럼비아에서 권총 핸드건을 금지를 했었을 때고 두 번째가 Citizen 그 United and 그 Field FEC 2013년도 당을 위해서라면 액수에 상관없이 돈을 무조건 기부할 수 있도록 한 것. 그리고 세 번째는 부시 대 고어 플로리다주에서 어떻게 누가 이겼는가 하는 것 판결한 것. 이거 3가지가 미국 연방 대법원이 가장 잘못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더군요. 그런데 이상하게 공화당 그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이 나중에 갈수록 연방 대법관을 하다가 진보 쪽으로 많이 가요. 샌드라 데이 오코너도 그랬고 존 로버츠도 사안에 따라서 그리고는 Last Tango in Paris 그리고 Last Emperor 마지막 황제 감독했던 이태리 감독이요. 베르나르도 베르톨루치가 암으로 77세로 사망했는데 이분은 학교 공부를 많이 하신 분도 아니고요. 시인이면서 감독을 했던 그 피에르 파롤리니 감독 밑에서 일을 했지만 헐리우드에서도 성공을 한 스승을 뛰어넘은 점에서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강희신이었습니다.